브라질 해군의 유일한 항공모함 상파울루 네22가 매각 과정에서 원점으로 돌아가며 새로운 논란과 기회를 낳고 있다. 15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시작 입찰가로 화제를 모았던 이 항모의 운명이 한국 해군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까? 상파울루는 1963년 프랑스에서 건조된 클레망소급 항모 포슈를 2000년 브라질이 중고로 인수한 함정이다. 만재 배수량 32,000톤, 비행기 40기를 탑재할 수 있는 이 항모는 브라질 해군의 기함으로 20년간 운용되었다. 그러나 노후화와 유지비 부담으로 2017년 퇴역한 상파울루는 2021년 고철용으로 튀르키예 조선소에 매각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성면 등 유해물질 포함 우려로 튀르키예가 입항을 거부하며 매각은 무산되었다. 브라질 해군은 결국 2023년 2월 상파울루를 대서양 배타적 경제수역 EEZ 내에서 수장시키기로 결정했으나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로 이 계획도 중단되었다. 현재 상파울루는 리우데자네이루 해군기지에 정박 중이며 그 처분이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해군은 2030년까지 3만 물결표 4만 톤급 경항공모함 CVX 건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독도함 같은 강습 상륙함을 넘어 F-35B 수직이 착륙 전투기를 탑재한 정규 항모 개발의 일환이다. 그러나 한국은 항모 설계 및 운용 경험이 부족해 기술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상파울루와 같은 퇴역 항모를 실험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면 한국의 항모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2019년 블로그와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파울루를 15억 원에 매입해 역설계 및 실험 항모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주목받았다. 이는 중국이 러시아의 퇴역 항모 바랴크를 구매해 역설계로 랴오닝함을 개발한 사례를 벤치마킹한 아이디어다. 상파울루는 32,000톤급 경항모로 한국이 계획 중인 CVX와 유사한 규모를 갖는다. 이를 매입해 분해하고 분석한다면 갑판 설계, 함재기 운용, 냉각 시스템 등 핵심 기술을 학습할 기회가 된다. 한국 해군은 경항모 건조를 위해 2024년까지 약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반면 상파울루를 15억 원 수준에 매입한다면 비용 대비 높은 기술적 가치를 얻을 수 있다. 중국은 과거 유사한 방식으로 항모 기술을 확보했다. 1998년 우크라이나의 바랴크를 구매한 중국은 이를 연구용으로 활용해 2012년 랴오닝함을 완성하며 아시아 해군 강국으로 도약했다. 한국이 상파울루를 실험 항모로 활용한다면 설계부터 건조, 운용까지 전 과정을 단기간에 학습할 수 있다. 이는 자국 국방과 재해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될 것이다. 상파울루는 프랑스 클레망소급 항모로 에탕따르 전투기, FA 크루세이더, 슈퍼 에탕따르 등을 운용하며 전술적 유연성을 입증했다. 특히 핵탄두 탑재 ASMP 순항미사일 운용 경험은 한국의 전술적 연구에 귀중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파울루의 노후화는 큰 도전이다. 60년 이상 된 선체는 유지보수가 어렵고 성면 등 유해물질 문제는 매입과 활용에 추가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환경단체의 반발도 변수다. 브라질 내에서 상파울루의 수장 계획이 환경 논란으로 좌절된 만큼 한국이 이를 매입하려면 환경적 책임과 국제적 협의가 필요하다. 한국 해군은 이미 영국과 항모 기술 협력을 논의 중이다.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호 6만 5천 톤 제작 기술과 F-35B 운용 노하우는 한국의 CVX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21년 영국은 한국의 항모 기술 수출을 위한 비공식 대화를 제안했다. 이는 갑판 내열 기술, 전투기 이착륙 설계 등 핵심 기술 이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영국과의 협력은 고비용과 장기적 계약을 동반한다. 상파울루를 저비용으로 매입해 실험 항모로 활용한다면 영국 기술과 결합해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한국의 CVX는 F-35B 20대와 마리논 헬기를 탑재하며 강제 이착함 CATOBAR 방식을 고려 중이다. 이는 상파울루의 스키점프대 방식과 달라 설계 수정이 필요하지만 학습 가치는 여전히 크다. HD 현대중공업은 2023년 MADX 전시회에서 4만 톤급 중형 항모 모형을 공개하며 KF-21N 네이비 탑재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한국이 경항모를 넘어 중형 항모로의 확장을 검토 중임을 보여준다.
KF-1은 KF-21 보라매의 함재기 버전으로 접이식 날개를 적용해 항모 운용에 최적화된다. 상파울루의 경납고와 갑판 구조를 분석하면 KF-1은 설계의 실질적 데이터가 된다. 상파울루의 매각 원점은 한국에 예상치 못한 기회를 제공한다. 브라질이 매각을 재검토하며 한국은 저비용으로 항모 기술을 확보할 절호의 찬스를 맞았다. 항모 개발은 단순한 군사력 증강이 아니다. 이는 해양 주권, 재해권 확보, 그리고 재난 대응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전략 자산이다. 한국은 동북아의 복잡한 안보 환경에서 중국과 일본의 항모 전력에 대응해야 한다. 중국의 랴오닝, 산둥함, 일본의 이즈모급 경항모는 이미 지역 해군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항모 보유는 제공권 확보와 원거리 작전 능력을 강화한다. 한국이 상파울루를 활용해 항모 기술을 빠르게 내재화한다면 지역 안보 균형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항모 운용은 막대한 비용을 동반한다. 미국 니미츠급 항모는 건조비 7조 원, 연간 유지비 3천억 원에 달하며 한국의 CVX도 유사한 부담을 안는다. 상파울루를 실험 항모로 활용하면 초기 비용을 절감하고 운용 및 유지 보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이는 CVX 건조의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적 선택이다. 중국은 랴오닝함 개발 후 2024년 푸제남 8만 톤급을 추가하며 항모 전력을 강화했다. 한국은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신속한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상파울루의 경납고는 해리어, FA 등 다양한 함재기를 운용한 경험이 있다. 이를 분석하면 F-352와 KF-1은 위 경납고 최적화에 실질적 통찰을 얻을 수 있다. 한국 해군은 독도함, 천왕봉함 등 상륙함 운용 경험을 보유하지만 정규 항모 운용은 새로운 도전이다. 상파울루는 이 간극을 메우는 실험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브라질의 경제난은 상파울루 매각의 배경이다. 2021년 코로나19와 식량 위기로 재정난에 직면한 브라질은 항모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상파울루는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나왔으나 환경 문제로 매각이 좌절되었다. 한국이 이를 매입하려면 브라질 정부와의 신속한 협상이 필수다. 항모 개발은 방산 생태계에도 큰 파급 효과를 미친다. 조선, 전자, 항공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이미 CVX 개념 설계를 진행 중이다. 상파울루를 활용하면 이들 기업의 설계 및 건조 기술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영국과의 협력은 고급 기술 이전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상파울루는 실물 기반의 역설계와 실험을 가능케 해 이론과 실무의 균형을 맞춘다. 한국은 이미 KF-21 보라매로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입증했다. 항모 기술 확보는 이 성공을 해군력으로 확장하는 다음 단계다. 상파울루의 갑판은 스키점프대 방식으로 현대 항모의 CATOBAR 방식과 다르지만 기본 구조와 운용 데이터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를 통해 한국은 갑판 설계의 기초를 학습할 수 있다. 환경적 우려를 해결하려면 한국은 성면 제거와 친환경 처리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필요하다. 이는 추가 비용이지만 장기적 기술 확보의 투자로 볼 수 있다. 미국은 경항모 대용으로 강습 상륙함에 F-352를 탑재하는 라이트닝 캐리어 개념을 실험했다. 한국은 상파울루를 통해 유사한 실험을 저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항모 운용은 호위함, 잠수함, 전투기 등 합동 전력을 요구한다. 상파울루를 실험 항모로 활용하면 한국 해군의 합동작전 능력도 향상된다. 일본은 이즈모급 경항모를 F-352 탑재로 업그레이드하며 지역 해군력 경쟁을 가속화했다. 한국은 상파울루를 활용해 이 경쟁에서 선제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브라질은 상파울루의 처분에 고심 중이다. 한국이 신속히 협상에 나선다면 15억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전략적 자산을 확보할 기회가 있다. 항모는 단순한 군함이 아니다. 이는 국가의 해양 주권, 경제적 파급 효과, 그리고 글로벌 위상을 상징하는 전략 자산이다. 한국의 CVX 프로젝트는 2030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지만 기술 부족과 예산 제약이 과제다. 상파울루는 이 도전의 리스크를 줄이는 실질적 대안이다. 상파울루 매입은 단순한 군사적 투자가 아니다. 이는 조선, 방산, 환경기술의 융합을 통해 한국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기회다.
한국 해군은 이미 독도함으로 상륙작전 능력을 입증했다. 상파울루를 통해 정규 항모 운용 경험을 쌓는다면 글로벌 해군 강국으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브라질의 매각 원점은 한국에 예상치 못한 기회를 열었다. 이를 놓치지 않고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한국은 항모 강국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상파울루는 노후했지만 그 안에 담긴 60년의 운용 데이터는 한국의 항모 개발에 귀중한 교과서다. 이를 통해 한국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영국, 미국과의 협력으로 항모 기술을 탐색 중이다. 상파울루를 추가하면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최적의 학습 경로를 구축할 수 있다. 항모 개발은 국가적 위지와 장기적 투자를 요구한다. 상파울루는 이 과정의 첫걸음을 가볍고 빠르게 내딛게 해줄 전략적 자산이다. 한국의 방사는 KF-21로 전투기 자립을 이뤘다. 이제 상파울루를 통해 항모 기술 자립을 이룬다면 자주 국방의 꿈은 한층 가까워질 것이다. 브라질의 상파울루는 단순한 퇴역 함정이 아니다. 이는 한국 해군의 미래를 여는 열쇠이자 동북아 해양 안보의 새로운 균형을 창출할 기회다.